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해누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그인과 회원가입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페이지부터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개발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리액트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가르쳐 드리고 바로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리액트 부트스트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사이트를 보시면 제가 리액트 부트스트랩 공식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npm install react 빼기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해가지고 두 개의 모듈을 설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어디에서 해주는 거냐 라고 하면 터미널 창에서 npm i react 부트스트랩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다른 만약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듈들을 별도로 설치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거를 프로젝트를 복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듈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안에 안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듈 그 폴더에.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액트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임포트를 하나 해줘야 돼요. 어디에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index.js에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index.js에 이렇게 부트스트랩 디스트 css 부트스트랩 min css 요거를 임포트 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해주셔야 되고, 요거 npm install 이것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css랑 이런 거를 난 굳이 하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링크로 cdn으로 이렇게 복붙을 해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cdn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SS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공식 사이트에도 잘 나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컴포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을 잘 가져다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테이블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태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 렌더하는 쪽에다가 담아주게 된다면 이러한 모양의 이제 테이블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리액트 부트스트랩의 태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앞에 보면은 태그 자체가 맨 앞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구나,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태그들이 리액트 부트스트랩으로 인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웬만한 컴포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가 대문자로 해가지고 태그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속성들도 여기에서 이제 알려준 속성들을 활용해가지고 조금씩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줄무늬처럼 해놓는 것도 있고, 호버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마우스 댔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기능을 제공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잘 갖다가 쓰는 것도 UI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메인 페이지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그렸고 기능을 어떻게 넣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시라우터에서 감싸긴 했는데, 해시라우터는 이 다음 시간이나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할 것 같은데, 헤더랑 바디랑 푸터라고 해서 이렇게 리액트 컴포넌트 만들어서 넣어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작업할 부분은 바디예요. 헤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고, 바디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쪽이 떠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바디 컴포넌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작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 가지고 이게 먼저가 순서가 아니고요. 먼저는 로그인 폼이라는 게 먼저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에서는 원래는 그냥 로그인 폼이 바로 보였었는데 중간에 개발하다가 변경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바꿔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폼을 먼저 작업을 했는데요. 이 로그인 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액트라는 모듈을 가져다가 리액트와 리액트 컴포넌트를 이렇게 비구조화 할당도 하고 해서 임포트를 해놨고요. 그리고 리액트 부트스트랩, 아까 보셨던 리액트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또 임포트를 했습니다. 이것도 임포트를 하는데 전부 다 임포트를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사용할 부트스트랩 컴포넌트만 가져다가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폼이랑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만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엑시오스라고 있는데, 엑시오스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데요. 비동기 방식으로 HTTP 데이터 요청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XML HTTP 리퀘스트를 쓰지 않고 AJAX로 이제 호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jQuery로 해가지고 이제 AJAX 통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엑시오스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jQuery도 임포트가 되어 있는데 jQuery로 왜 안 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엑시오스라는 걸 한 번도 안 써봐서 제가 엑시오스라는 것으로 이제 비동기 통신을 했고요. jQuery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jQuery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 쿠키, jQuery 안에 있는 또 쿠키라는 놈이 있어서 요거를 가져다가 로그인 처리, 로그아웃 처리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로그인 전에는 이 화면이 되어 있는데 로그인 했을 때는 화면이 바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쿠키 값이 있으면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쿠키가 없으면 이 회원가입과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쿠키를 활용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시오스 디폴트 with credentials true 이런 거 작업을 해줬는데, 이거는 지금은 만든 게 서버가 하나지만 저희가 통신을 할 때, AJAX 통신을 할 때 다른 서버에, Node.js 서버에다가 통신 호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막 이런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Node.js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동일 기원이어야 되는데요. 동일 기원이란 얘기는 URL 주소가, 앞에 주소가 이제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컬호스트 3000번이면 Node.js 서버 같은 경우에는 8080으로 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동일 기원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버 쪽에. 그래서 그 접근을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엑시오스에 있는 with credentials라고 하는 속성을 true로 바꿔주고 헤더즈라는 것을 넘겨줌으로써 저희가 동일 기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JAX 통신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서버 쪽에서도 약간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그인 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이 로그인 폼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디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기는 한데 원래는 바디에 로그인 폼만 이렇게 렌더 해가지고 넘겨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로그인 한 이후의 페이지는 쿠키가 있으면 다른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바디 쪽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폼을 extends 컴포넌트 해가지고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봤을 때 이제 펑션을 이런 걸로 빼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렌더 안에는 이제 지금 보면 폼 스타일, 버튼 스타일 이런 게 있는데 이 리액트에서는 스타일을 먹일 때 이 렌더 안에다가 스타일을 선언을 해가지고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CSS나 이런 걸로 입혀버리면 그 리액트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더라는 메서드 안에다가 이 스타일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중괄호를 해서 여기다가 스타일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폼 스타일 해가지고 폼에 제가 마진 값을 좀 주기 위해서 여기다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버튼에도 제가 마진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을 먹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걸 지금 보면 리턴한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그려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폼이라는 리액트 부트스트랩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그린 거고요. 폼 그룹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정확히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져다 썼는데 이렇게 가져다 써야 이러한 모양의 화면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타입이나 이런 거는 뭐 어차피 HTML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REF라는 이제 속성인데, 이거는 HTML 속성 기준으로는 ID 값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문법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this의 join 이메일이라는 ID 값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조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정확히 막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ID 값을 부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액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ID 값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도 또 있죠. ID 값을 부여를 했죠. 그러니까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과 회원가입할 때 이름과 회원가입할 때 패스워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ID 값을 준 거고, 이 ID 값을 통해서 위에다가 가져다가 써서 거기에 입력한 값을 받아다가 이제 서버 쪽으로 넘겨가지고 회원가입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버튼 스타일 줬다고 말씀드렸고, 온클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인 HTML 속성 같은 경우에는 온클릭을 줄 때 이렇게 대문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속성에. 근데 이 리액트 문법에서는 대문자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클릭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this.jo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에 보면 펑션이 이름이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화살표 함수로 쓴 건데요, 이런 식으로 펑션을 만들겠다라고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리액트에서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중간중간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지금 해석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펑션을 가져온다. this라는 놈이 지금 이 클래스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인 폼이라는 클래스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로그인 폼 클래스 안에 있는 join이라는 함수를 클릭할 때마다 실행시킬 거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뭐 속성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액트 부트스트랩 문법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리액트 부트스트랩 이제 속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파란색으로 이제 버튼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블럭이라는 거는 버튼을 쫙 끝까지 길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은 뭐 HTML 문법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받게 해놨고요. REF로 ID 값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게 해놨고, 버튼도 뭐 동일합니다. 버튼 스타일 동일하게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this.login이라는 펑션을 타서 이제 수행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펑션을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join이라는 펑션이 실행이 됐을 때 send 파람이라고 해서 파라미터들을 모아놓은 이 변수가 있는데, 일단 헤더스라는 놈을 이제 넘겨주고요. 이거는 이제 동일 기원에 대한 속성을 넘겨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통신을 할 때마다 이 헤더스를 넘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아까 이제 우리가 사이트에서 여기 이메일 주소를 쓰잖아요. 이 이메일 값을 가져오는 것을 이 이메일이라는 키 값에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임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밸류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세팅하고, 그리고 패스워드도 join pw라는 이제 id 값을 가진 놈의 밸류 값을 가져와서 패스워드에 이제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 어차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제이슨 데이터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 이 헤더스라는 놈은 그냥 헤더스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이메일이라는 놈은 이게 키값이고 이게 밸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도 키값, 밸류 값, 키값, 밸류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돼서 이제 파라미터를 전달했을 때 이러한 키값으로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류 값을요. 그래서 엑시오스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에이작스 통신을 해서 넘어가는 건데, 이 서버 주소겠죠, 그죠? 서버 주소를 호출을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넘겨주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을 때 이 then이라는 걸 타게 돼요. 그래서 멤버 조인이라는 이제 URL을 통해서 서버를 탔을 때 돌아오게 되면 리턴 데이터라는 놈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리턴 데이터에 데이터라는 놈 안에 있는 메시지라는 값이 있으면 알럿을,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회원가입 실패라는 알럿을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엑시오스랑 jQuery랑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문법 자체도 이런 식으로 then이랑 catch랑 이런 게 있는 게 다르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있어서 이 중간에 데이터라는 놈 안에다가 담아준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그인 펑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데요. 샌드 파람이라는 거에 역시 파라미터로 보낼 놈들을 이런 식으로 헤더스와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어주고요. 제이슨 데이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엑시오스로 샌드 파람을 파라미터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주소죠. 그죠? 아까는 멤버 조인이었으면 지금 멤버 로그인이니까 로그인할 때 타는 서버 쪽 이제 UR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수행됐을 때 리턴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안에 메시지가 있으면 콘솔을 한번 띄워주기로 했는데, 뭐 콘솔은 웬만하면은 이제 마지막 정말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는 콘솔을 띄우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삭제를 해주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쿠키 값을 세팅을 해요. 로그인이 되면. 그래서 지금 로그인 됐을 때 $사인으로 이렇게 jQuery 안에 있는 쿠키에 로그인 언더바 id라는 키값에 이런 식으로 받아온 id를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쿠키에 어떻게 보면 id 값이 있으면 로그인 처리가 된 거고, 없으면 로그인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로그인 처리가 됐을 때 메시지까지 띄워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띄워준 다음에 윈도우 로케이션 리로드라고 해서 페이지를 이제 새로 고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새로 고침 왜 하느냐, 메시지까지 띄워줬으면 로그인이 된 상태의 페이지를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리로드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리로드를 해서 쿠키 값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로그인 된 이후의 페이지로 넘겨주기 위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를 타서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에 메시지가 없으면 이제 로그인 실패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떴을 때는 콘솔 로그에 에러가 뜨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인 폼에 대한 소스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서버 쪽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버 쪽은 서버를 세팅하는 단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수 있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로그인 폼의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서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노드.js 서버요.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 그리고 회원가입 쪽이 서버 쪽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